요즘 종부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종부세는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가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각각의 유형별로 구분해서 공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납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 징수를 하는데요. 다른 세금들은 징수 날짜가 매달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는 약간 특이하게 15일까지 납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가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재산세와 같죠. 아파트나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 등 주택의 가세 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해주고 있고요. 나대지나 잡종지 등 종합합산 가세 대상인 토지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또한 상가나 공장의 부속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 합산 가세 대상인 토지인데요. 이것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가세의 토지 구분은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또는 부재지주 농지 등이 종합합산에 해당이 되고요. 별도 합산 가세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사업에 직접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용 빈도가 많으면 별도 합산으로 해서 많이 공제해주고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종합 합산을 해서 공제금이 적게 해줍니다. 종부세 계산은 세액의 계산식을 참조하시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2주택자 이하의 종부세율은 0.6 내지 3%입니다만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은 1.2 내지 6%로 됩니다. 표에서 세부담 상한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도 금액을 비교를 해서 150% 또는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부세 공제율은요.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이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20%에서 40%까지 공제가 되고요. 장기 보유 공제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서 20 내지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물론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죠.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율을 합쳐서 80%까지 종합부동산에서 감면 혜택이 주어지죠. 예를 들면은 60에서 64세까지는요, 주택 보유자가 1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공제율이 70%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70세 이상의 보유자가 1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물론 공제율은 계산하면은 90%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중복 적용해서 최대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부부 공동명의자로 한 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람 많이 있죠. 가세 기준을 현재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이것을 그 단독 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납세 의무자가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를 단순 계산 비교해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 A주택이 14억, B주택이 8억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물론 이것이 22억이 되겠죠. 종합부동산세를 단순 계산하면은 2020년에는 2,040만 원이던 세금이 2021년에는 3,3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가격 조산 가세 표준 평가액을 현재의 그 재정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던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에는 95%입니다만은 2022년에는 100%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앞으로는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가 한 주택자로 되는 시점은 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한 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일과는 관계없이 이때부터 한 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은 그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